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호흡이 잘 맞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한 3, 4회 만에 이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검찰 관련 입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자정으로 종료가 됐고요. 네. 다음 본회의가 30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올라온 안 자체가 선거범죄 추가한 그 정의당 네, 정의당. 안 같아요. 네. 여론 한번 볼까요? 여론 어떻습니까? 여론은 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두 개의 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이 의뢰를 받은 조사 결과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 적절하다 36.2%, 적절하지 못하다 52.9%.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가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경찰의 수사권을 이양하느냐 물어봤는데 검찰 그대로 유지해라 55%, 경찰에 이양해라 35%로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2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거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긍정 비율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양쪽 지지층 다 이거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가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이 더 높기는 합니다. 높긴 한데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세게 검수 완박을 해야 되는데 검수 덜박이 돼버렸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의 지금 여론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은 왜 그러면 부패랑 경제는 검찰한테 남겨놔? 이것도 뭐 한시적이고 중수청 만들어지면은 뭐 이제 이양한다라는 거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큰 전제 이를테면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맞지만은 민주당이 너무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속도 조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되게 질문을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우리 박준 진행자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물어보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수사권을 넘겨주는 게 맞느냐 이것도 결과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묻느냐도 상당히 이게 이 결과에 많이 좀 영향을 주더라고요. 우리 여론조사 잘 하시니까 네. 질문지를 좀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솔직히. 의도라기보다는 예. 이제 언론사에서 주로 의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아하. 의미를 담아서 물어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서 김준일 대표께서도 언론사 대표답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내셨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렇게 또 이제 의미 있게 의미를 담아 전달하면 상당히 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에요. 좀 검찰 정상화, 선진화 그렇죠. 이러면 좀 이게 그래서 달리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말장난이냐 왜 이래 뭐 이런 또 꾸지점도 있는데 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 뉴스킹은 중립의 왕이니까 중립이죠. 우리 중립이죠. 예. 해보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호의적이 이게 않다. 왜냐하면 시내공 차원에서 시내공 하나는 뭐냐면 시간성 시간. 왜 4월이어야 돼? 아하. 5월이면 안 돼. 국민을 위하는 것인데 7월이면 안 돼. 내년 2월이면 안 돼. 이게 있는 거고 내는 뭐냐면 내용을 잘 아느냐. 아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내용이 박지원 어려워요. 변호사야 법조인이니까 얼른 알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복잡합니다. 그래 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할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시 내공 중에서 공은 뭐냐? 좀 더 공감하면 안 돼. 그러니까 2006년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 찬반이 아주 격렬했는데 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한미 FTA 뭔지 국민들이 아느냐. 그렇게 극도로 찬반이 나눠지는데 10명 중 9명이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여론이 좀 더 이게 좀 시간 충분하게 더 설명하면 공감도를 높이고 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비율도 더 높아질 텐데 너무 서두른다. 왜 더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공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냐 이 지적이 뒤따르는 거죠. 공감대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22일 날 박병석 중재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죠. 참 그걸 수용하면서 사실은 좀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간 이번 주 돼서 갑자기 번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쩌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명분을 준 상황도 아니냐 생각도 들고요. 또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분을 줬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의 기류는 특히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무소속 이제 되는 과정에 여론이 정말 급격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좋아졌어요. 민주당에.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 법안 추진에 그냥도 했을 겁니다. 그거랑 뭐 안 좋든 좋든 했을 텐데 네. 그 이제 후폭풍 뒤에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부담감이 확실히 덜어졌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실제 여론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당연히 받았죠. 이거를 타격을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윤석열 당선인 수행실장이죠. 이용 의원이 네. 와가지고 의원총회나 와가지고 재신임한다고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엎으면은 원래는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됩니다. 사퇴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옛날 같으면 사퇴곽이었어 사퇴곽. 근데 지금은 지금 대안이 없고 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밀고 가는 거지 여러모로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뭐 저지할 수단 뭐 협상 수단도 마땅치 않고 여러모로 좀 국민의힘이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또 미묘한 것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 그대로 난감하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난감하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의당이 협력을 해버린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정의당 중재안이라고 해서 부패 그리고 경제만 들어가 있어 남겨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거까지 올해 말까지는 포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 안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당 내부에서도 질책을 받지만 아하. 가장 큰 건 정의당이 협력하게 돼버렸다라는 거. 이게 큰 것인데 정의당이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예. 이게 중재안이 권성동 의원이 이런저런 질팡갈팡하게 된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투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또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투표는 일단 네. 팩트 체크를 하면은 일단은 네. 선관위에서도 어제 안 된다라고 유권 얘기를 해석 했어요. 내렸습니다. 유권 네. 해석을 내렸는데 2014년에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법 14종 1항이 선거권민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는 네. 건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 국민투표법은 국내 거소를 신고를 해야만은 국민투표권 자격이 부여되는 건데 뭐 지금 다른 투표 예를 들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 국내 거소 없어도 해외 유권자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2015년 말까지 고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고쳤어요 국회가.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면서 이거 좀 고쳐달라라고 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우리 못해요. 드루킹 뚜껑 하십시오.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안 돼요. 일단 법적으로 안 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헌법 72조하고 헌법 130조에 따른 거예요.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130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개헌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역사 6번의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개헌만 했어요. 개헌만. 개헌만. 이게 30하고 40하고 50하고 60하고 이거하고 유신 이거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사례가 없는 거. 또 하나는 중요 정책이에요. 그럼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법부 것도 재판도 그러면 국민투표 붙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아 근데 왜 그럼 왜 알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예. 등에 업겠다. 아.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국민 여론이 검수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가 예. 됐든 예. 이 법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국민 투표하겠다 이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서 그래서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이것을 국민투표해버린다. 그럼 네. 사실상 지방선거가 검수완박 선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아. 그것 자체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걸 건의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는 사실 법을 우리 김준일 대표처럼 검토했다라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알았을 것 근데 이제 같은데요. 여론을 활용하는 거죠. 아하. 자, 봐라. 국민 여론이 이런데 어떡할래? 예. 이거 두고 문제될 거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첨언을 하자면은 예. 요거를 누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투표해야 된다. 그건 또 아실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이제 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이번 주초부터 막 했어요. 제가 같이 네. 출연하는 여러 예. 의원 전직 의원님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토도 안 해보고 이거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덥석 누락했죠. 가능성이 예. 높다. 네. 변호사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청문회 전국이긴 한데 오늘 또 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나요? 윤석열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또 50% 밑으로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예.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오늘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조사는 향후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됐을 때 국정 운영 기대감이라면 이건 그냥 지금 당장 직무수행 당선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데 예. 잘하고 있다가 42%, 잘 못하고 있다가 45%로 나타났는데 이야. 40입니다. 예, 40대. 이 결과가 직전 조사보다는 8%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사 문제다. 인사청문회 인사 문제. 그렇죠. 인사 논란 예. 빚고 있는 이 부분인데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수행이 44%. 이야. 이것 때문에 또 아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거야 저떤 거야 이런 또 분석도 뒷말도 뒤따르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개방되면 아주 좋은 여론 반응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반등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하셨던 갤럽이 지금 윤석열 직무수행이 잘하고 있다가 42였잖아요. 이게 직전 조사에서는 50이었어요. 그러니까 8% 포인트나 빠진 거예요. 한 주에 8%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유퀴즈 온더블럭 뭐 나온 거 이것도 여론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게. 막 이런 윤퀴즈 온더블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상당히 희석될 거다 하나는. 그리고 물론 이제 청문회는 이 5월 10일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이제 임명 뭐 강행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제 추정으로는 한 2명 정도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여론을 봤을 때 그런 게 본다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희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뭐 두 분한테도 여쭤볼게요. 집무실 때문에 교통 체증 문제, 특히 출퇴근할 때 그거는 또 어떻게 작동할지 말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딱 서초구 주민들 용산 그리고 주민들. 동작구 주민들, 용산구 주민들한테는 지지율이 빠질 거고요. 나머지는 큰 상관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요. 그 지역을 지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 오히려 강북에 있는 분들이 강남 쪽 직장으로 출근들을 많이 해요. 또 강남에 사는 분들이 강북으로 출근 많이 하고 그러면 양쪽 다 영향을 줄 수밖에 결국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잘 설명하고 오히려 경호상으로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중간에 가다가 그래도 교통체증이 좀 덜한 곳에서 네. 잠깐 또 이 창문을 내려서 예. 손도 흔들고 그런 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을 흔든다고 대통령이? 안 될까요?
그건 경우에 좀 저는 잘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한국 경호가 너무 과도해요. 가도합니까? 아니 이를테면은 뭐 외국 대통령들은 오픈카도 타고 다니는데 네. 뭐 그렇게 방탄유리에 그렇게 꽁꽁해가지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그렇죠. 거는 경호실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자, 뭐 이거 뭐 네. 다른 그러면 얘기긴 창문을 쬐끔만 열죠.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제 24일 한국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 오는데 손 열까요? 차 문 열고 그러진 바이- 않겠죠? 뭐 모르죠. 미국 모르죠. 대통령인데? 몰라요 또. 네. 네. 아니 왜냐면 예전에는 물론 이제 그것이 공연장이긴 했지만 네. 클린턴 대통령 경우에는 색스폰 공연까지 했거든요. 뭐 동생이 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실제 정상적인 공연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손도 들고 했으니까 뭐 못할 일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악관의 속보입니다. 바이든이 다음 달 20일에서 24일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뭐 핫한 것 같은데요. 네. 대선 2라운드 얘기가 대선 많이 2라운드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것도 뭐 또 지방선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엎치락 뒤치락 할 텐데 네.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를 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경기도민 대상이고요. 김동연, 김은혜 가상 대결입니다. 김동연 양자 대결 46.5%, 김동연 46.5, 김은혜 37.7%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는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PNR이 뉴델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3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김동연 50.2%, 김은혜 34%, 강용석 8.7%.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리를 해드리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양김의 대결, 김동연, 김은혜 대결에서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오늘 소개해드린 결과고요. 또 3자 대결이 된다면 강영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뛰어든다면 김은혜 의원의 이 지지율을 좀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이 변수가 들고 8% 이상이면 상당한 큰 포션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네.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 그러면 만약에 출마한다면 8%가 나올 것인가? 예전에 이를테면은 누구죠? 그 공중부양 하시는 그분 있잖아. 허경영. 후보. 그분이 네. 이를테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심상정 후보보다 더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실제 보면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진 여론조사를 않죠. 네. 많이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여기에 변수가 좀 하나가 있다라면은 정의당에서 경기지사를 내느냐 마느냐예요.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그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박원석 전 의원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고향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박원석 의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어허. 더 나가라고 하면 탈당하겠다. 본인은 출마 의사가 전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인천에는 이정미 의원이 지금 출마를 나갑니다. 했는데 인천은 거의 변수가 크죠. 7, 8% 정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남춘 시장이 지금 민주당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여부가 될 텐데 그래서 김동연 후보한테 여러모로 웃어주고 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지지자들이 김은혜 후보한테 좀 덜 가는 것도 있고 매치업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자, 1, 2부 시간에 저희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오늘 내일인가요? 결정이 나죠. 네. 서울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른바 지금 수도권 판세를 두고서 물론 이제 선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나오는 판세에 대한 분석은 경민서국이거든요. 네. 경민서국. 예, 잠깐만요. 맞춰볼게요. 네, 경기 민주 서울 국민의힘. 네. 맞습니까? 빨리 맞추셔야죠. 예, 맞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예. 경민 서국. 아니 그런데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만큼 이제 서울을 말씀드리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냐, 김진애 또 전 대표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네.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 대 민주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만큼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시장과 격차를 좁히느냐, 좁혀 나가느냐, 그러니까 당락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자체가 또 우리 정권의 윤석열 당선인하고 좀 색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 시민들이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어렵죠 민주당이. 네. 많이 어렵고요. 뭐 지금 100% 국민 경선으로 했지만은 이러면은 뭐 정책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네, 나오신 네, 네, 분들 네. 뭐 지금 송영길 대표 앞에서도 왔다 가셨지만은 준비가 덜 됐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민주당 내 말씀하셨듯이 그 오세훈 요 싸움이 되는 거고 그 구도가 서울에서 유리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5%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졌거든요. 네. 그게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이 한강벨트에서 완패를 했는데 그거를 엎을 만한 그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둘 다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오세훈 찍지 송영길이나 김진애 안 찍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다른 네. 프레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한테 맞서겠다 이걸로 이제 지금 먹힐 것이냐. 정부 새로 출범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렵다. 아예 판을 완전히 바꿨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네. 봐요. 근데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네. 좀 구체적인 유권자로 들어가 보면은 중도층에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됐든 김진애 전 대표가 됐든 전 의원이 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좀 어떻게 하면 남성표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여성표지만 예. 그리고 또 중도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누가 되든 간에 물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남성 여성 다 있지만 약간 상남자 이미지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남성의 호응을 끌어내는 전략.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뭔가 좀 나는 건강하다. 또 뭐 한 30km 달리기도 뭐 끄떡없다. 마라톤도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든지 좀 중도층이 반할 만한 그런 좀 그래서 경쟁력을 그런지 뿜뿜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오늘 우리 토론회 하면서 송영길 후보가 황소라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거 맞닿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황소지만 황소로 가니까 갑자기 먹는 게 생각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황소를 먹어요? 한우 한우요. 예.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건강한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가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동물 보호도 하면서 네, 동물 네. 복지 네, 네. 황소를 먹는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자, 서울 말고도 뭐 강원이라든지 충청 한번 볼까요? 충북에는 노영민 대 김영환, 네. 충남에는 양승조 시장 지금 지사죠 대 김태흠, 또 강원은 이광재 대 김진태. 야, 이 참 다 만만치 않,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네. 제가 뭐 말하려면 또 다 말해야 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은 대략적으로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엎치락뒤치락 다 엎치락뒤치락 다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 어느 쪽이 이기는 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 다. 예. 그래서 여기가 진짜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특히 이광재 김진태 요 매치업 요거 강원도는 정말로 강원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강원도의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예, 근데 두 사람 다 약간 강원도에 상징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제가 강원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색이 또 있더라고. 춘천은 누구, 맞아요. 영서지방 원주 또 그렇죠. 강릉 이래 돼 있는데 영동 영서 다르고 그렇죠. 춘천 원주 다르고요. 지금 보면 이광재 후보는 원주 쪽이고 김진태 후보는 춘천 쪽입니다. 춘천이죠. 이것도 참 관전 포인트 그래서 같아요. 강원도 북쪽에 지역적으로도 나눠지는 것이 네. 원주냐 춘천이냐. 네. 여기 이른바 김진태 후보의 깡보수 이미지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광재 하면은 또 이 개인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념을 넘나드는 과연 이게 어떻게 작동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얼마만큼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투표율이 한 60%대 내외 정도 되면은 자기 지지층이 나와야 돼요. 네. 조직적 동원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 M여중. 결국 M여중? 진영 간 대결에서 아하. 윤심 명심 대결에서 남아있는 중간지대가 누구냐. MZ 세대 여성 아하. 중도층. 아하. 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디로 갔냐. 아하. 김진태냐 이광재냐 충남에서는 김태흠이냐 양성조냐 아하. 충북에서는 김영환이냐 노영민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배 소장님 항상 M여중 얘기를 많이 하시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은 M여중. 그렇죠. M여중. M여중. 마포의 중 아닙니다. 예, M여중. 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재보궐 선거도 한 많이 치러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사퇴를 합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가 가장 눈에 띄는 곳 분당, 같은데 네. 분당 갑이죠. 네. 지금 박민식 의원 얘기도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있고 또 뭐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 계속 있습니다. 또 송영길 의원이 혹시 되면 인천 계양을 또 남게 되는데 자 어떻게 좀 등장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들은 바로는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이 5월 7일 정도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들었어요. 분당 갑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뭐 분당 갑이죠. 갑이겠죠. 지금 분당 을은 원래 특종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냐면 지금은 제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할 일이 5월 9일에 끝나거든요. 예. 인수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위원장이랑 겹쳐요 지금. 노원병이 겹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착하려면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양보를 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이게 단독 특종이 될 아니 뭐 거죠. 그냥 봐야 됩니다. 이건 아니 저는 정치권 믿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김 관계자로부터 대표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러고 안철수 뭐 만약에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은 계양. 이재명 고문이 나올 것이냐 그 조금 부담 많이 될 왜냐면 거예요.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김병관 지역위원장도 있고 안철수랑 붙어야 된다? 그럼 상당히 부담. 안 대표님 반응이 왔네요. 어떻게 해요? 김 대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응이 왔습니다. 자 오늘 여론통합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동접자가 최고입니다. 와 항상 탑입니다. 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